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하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360만이 넘는 관객들이 봤지만 제 예상에 비하면 논란이 크게 벌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댓글을 한번 훑어봤는데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걸로 여겼던 것과 달리 대체로 호평이 많은 편이고 악평의 수는 현저하게 적네요. 물론 네이버의 댓글은 신뢰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의외로 소위 말하는 별점 타려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죠. 만약 이게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인한 거라면 더더욱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82년생 김지영과 더불어 남산의 부장들도 한국 영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랄까노? 두 영화는 공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동류의 여느 한국 영화들과는 지향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남산의 부장들도 그렇고 심판이 선동이니 따위의 단어로 대변되는 한국 영화 특유의 정서이자 고질적인 악습이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영화고 드라마고 간에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데 혈안이 되고 그걸 위해 특정 누군가를 철저하게 악당이나 원흉으로 몰아가는 게 절대 다수라면 82년생 김지영과 남산의 부장들은 그러지 않고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전 남산의 부장들을 보는 내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82년생 김지영의 경우는 명백히 한쪽의 편에 섰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애환을 주인공인 김지영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와중에 남편의 시점도 작게나마 가미하면서 사회 전반에 들여온 현상을 두루 담으려고 하되 초점은 어디까지나 약자로서의 여성에게 맞춰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을지언정 김도영 감독의 균형 잡힌 연출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너 하고픈 거 해. 남산의 부장들은 82년생 김지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좌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한국 영화답지 않게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두 영화의 사안이 다르다고 한들 주인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김재규인 이상에는 자칫 본의 아니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중립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영화의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서사적인 시간도 오로지 40일 동안으로 한정시키면서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가급적 배제합니다. 제가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던 것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점인데 간단하게 말해 이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이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할 법도 하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죠. 남산의 부장들이 유일하게 명확히 내세운 전제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장 18년 동안 독재했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했었는지 소극적으로 다루는 데다가 중앙정보부가 무슨 짓을 했던 것이었는지도 이 영화를 통해 알기란 어렵습니다. 대신에 김재규의 심리에 오롯이 집중하면서도 결코 그를 미워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보이진 않았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재규에 대한 우민호 감독의 시선마저도 중립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단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독한 심리를 그렸으며 이병헌 씨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던 장면이라고 했던 지점에서 영화는 절정으로 치닫는데 만약 그 직후에 10월 26일로 곧장 넘어갔더라면 암살의 원인이 궁지에 몰린 김재규의 사적인 감정에 있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고 보여질 확률이 높지만 부망쟁으로 인한 논쟁이 끼어들면서 다시 한번 수평을 맞추고 넘어갑니다. 각각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일 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남산의 부장들은 전반에 걸쳐 암살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중 일부를 함께 아우르면서도 이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김재규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냐를 놓고 차지철과의 경쟁에서 밀려다느니 박정희 대통령의 복정에 분노했다느니 미국에 사주가 있었다느니 하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논란을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민호 감독도 영화를 가상의 이야기나 자신만의 결론으로 끝맺는 방식을 피하고 몇 가지의 설을 한데 엮어서 영화적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동시에 김재규의 심리를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여전히 왜 그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또는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됐죠. 예를 들어 김재규와 차지철은 과연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각자 다른 방식을 선호했을 뿐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했다는 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김형욱을 모델로 곽도원 씨가 연기한 박용각은 어떨까요? 그가 정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박통을 고발했을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데 대한 분노와 더불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권좌에 앉은 링컨과 박통의 모습이 겹쳐진 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걸까요? 대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혁명의 배신자 운운했던 김규평은 민주주의의 투사일 수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굳이 곽상천보다 앞서 친구인 박용각을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물거품이 된 바람에 격분했을 뿐인 자로 치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셔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11.6 사건을 뭐 아니면 도로 나누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박통이 자신은 흑백 텔레비전이 좋다고 한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가리켜 간만에 만족한 한국 영화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소재와 인물 중 하나를 다룬 정치 영화지만 정치적이진 않은 영화라는 거.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칠 대로 치우친 영화가 아니라는 건 칭찬에 마땅합니다. 정반대로 백두산은 재난 영화면서도 정치적인 영화였는데 한 기사는 한반도가 초토화되면 세계 경제의 호재라 미국과 일본은 뒷짐지고 있을 거라며 실제로도 이렇게 전개될 테니 제작진의 국제정치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칭찬합니다. 미안하지만 한마디로 개소리죠. 백두산은 백두산의 폭발로 서울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인근의 지하 경도는 멀쩡하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상의 설정 중 상당수가 개연성을 무시한 채 침부까진 아니어도 반미를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뚜렷해 보이는 영화의 일부를 가지고 비약적인 논리로 현실을 대입해 칭찬하는 게 가당키는 한가요? 이러니 한국 영화는 젖발들의 천국이란 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저런 식의 반응을 인정한다면 나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결렬시키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서 적화 통일을 꿈꾼 나머지 핵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드는 영화가 나와도 할 말 없겠네요. 막말로 백두산에서 1년의 과정을 거쳐 벌어지는 사태들보다 방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이야기가 일어날 확률이 눈꽃만큼이나마 더 높기도 할 테니 똑같이 현실적이라고 칭찬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 하는 거야, 규평아. 각설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실과 정치를 들먹일 거라면 균형 감각을 좀 갖자는 겁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달리 역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영화일지라도 예컨대 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만 해도 될 걸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이 새끼는 진짜 인간 쓰레기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으니 무조건 저주하고 욕하세요 라는 식으로 강요하듯이 주입하고 세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현실과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면 관객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데 몰두하지 마세요. 남산의 부장들이 그런 영화들처럼 연출되더라면 어땠을지 눈에 훤히 보이지 않나요? 김재규는 구국의 영웅으로 그려지고도 남았겠지만 영화 속의 김규평은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정작 혁명을 왜 했냐는 질문에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랬다고 답합니다. 설상가상 그마저도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산의 부장들의 김규평은 조카의 아서플렉과 맞닿아 있는데 두 사람 다 결과적으로는 대의를 실현한 셈이 됐지만 과정과 원인에는 의문이 남았고 특히 김규평은 진위를 확인하기 힘들도록 모호하게 연출됐다는 것에서 조카와 남산의 부장들은 어쩌면 인간이란 존재를 가장 현실적으로 그린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 점점 더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탓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저마다 성과 정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은 많은데 과연 저들 중에 진정한 영웅이 있을까? 단지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스러운 자들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린 그런 돼지 같은 놈들이 만든 흑백 텔레비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인지 전 남산의 부장들의 이 대사가 아직까지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